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멋진 창업가 깔끔하게 옷도 입으신 모셨는데요. 네. 먼저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을 위한 사이드잡, 부업을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리어데이라는 플랫폼이고요. 네. 제 이름은 강경민이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사이드잡 흔히 얘기하는 엔잡러 엔잡러 맞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부업. 들어가는 거기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네. 사실 블루 칼라를 위한 좀 기획 이코노미는 예전부터 좀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민 커넥트에서 배달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되게 단발성이지만 어쨌든 화이트 칼라를 위한 직장인을 위한 그런 기획 이코노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조금 저희는 IR을 들었고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제 라이브로 보실 땐 그냥 지금 보시지만 IR 한 대표님이 10분 정도 발표하신 거를 본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될 테니까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배민 커넥트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얘기하던 소위 말하는 일용직이나 이런 거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단기 일을 구하는 것들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거 비슷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바 플랫폼들이 워낙 또 유명하고요. 알바 천국, 알바몬, 알바 몇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래 그거 하던, 중고거래 하던 당근 같은 경우,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화이트 칼라 쪽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따로 특별히 부업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재능 기부. 이라든지 아니면 재능 마켓 이런 데서 크몽 이런 데들이 예를 들면 디자인 그게 있으면은 명함이나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살짝 해주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나 이런 프로그래밍 뭐가 만들어야 되는데 며칠에 얼마 정도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산발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시장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것과 커리어데이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질문이 항상 길어요. 제가 살짝 까먹을 뻔했어요.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스토리를 좀 설명하면서 드리는 게 좋을 거라서. 배경 설명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잘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프리랜서 시장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크몽이라든지 숨고 이런 데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요. 프리랜서닷컴인가라고 해외 사이트도 유명한 데가 해외 사이트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현업에 있는 어떤 압축된 노하우를 이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가 좀 잘 안 돼 있잖아요. 브랜딩도 그렇고. 좋은 인력을 항상 이제 채용하고 싶지만 사실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외주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얼리 스테이지의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은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진 현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자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결국 이제 기업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거에 이제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으로 일단 아주 스타트업 기업부터 조금 더 큰 기업까지도 외주 형태의 일이 필요할 경우에 이 커리어데이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양쪽에 대해서 일단 이 전문가 집단? 이쪽 부분을 어떻게 수급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수급하고 계신지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맞습니다. 사실 이제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같은 문제인데 어떤 것부터 먼저 모으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좋은 현직자가 있으면 기업이 먼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당연한 사실 명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전문가들을 모아놓으면 전문가를 모으는 게 우선이다. 네, 전문가를 먼저 모으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그럼 전문가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후킹을 그렇죠. 할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노하우인데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영업 비밀인가요? 굉장히 영업 비밀입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업 고객의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통념 속에는 풀타임 잡을 채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통념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채용을 하자. 그쵸. 이게 당연한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100년 동안 사실 바뀌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업을 제가 직접 제 업무의 80%를 이제 뛰는데 그냥 고객의 문제를 들어요. 저는 뭔가 팔러 가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먼저 들으러 가요. 그러면은 기업의 문제를 막 나열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작은 단위의 어떤 태스크를 제가 쪼개가지고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연결 원하시는지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실 한 90%는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지만 작은 단위부터 제가 서제스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사실 신뢰가 돼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풀타임 채용은 이제 면접 딱 보고 이제 온보딩하고 3개월 동안 이제 프로베이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속에서도 사실 되게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기간도 그렇고 비용도 사실 그렇고요. 뭐 그쵸.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부터 제가 제안을 하고요. 보통 대부분은 흔쾌히 해주시고 그거를 이용해본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아하 모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 담당자들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분, 아까 그 전문가들은 뭐 영업 노하우여서 말씀해주기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영업하셨거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근데, 그쵸. 일단은 제가 이게 두 번째 창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이 이거랑 유사한 서비스를 했었어요. 다른 법인에서요? 아니면 다른 법인에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해외에 오래 살았어가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취업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자소서 작성이었어요. 근데 자소서 작성이라는 게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특정 회사와 직무를 타겟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사실 직무 정보가 저는 없거든요. 네트워크도 없고. 그래서 그 회사의 현직자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동네 방네 진짜 로비도 가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보를 얻어서 자소서를 커스터마이징 했었죠. 그래서 그거 해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뭐 커피챗 연결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컨설턴트를 대체하면서 할 수 있는 부업, 그것도 사실 부업이었죠. 그렇겠네요. 자기소개 첨사를 해줬으니까. 그때 쌓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창업을 할 때 빠르게 모을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쌓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페르소나를 딱 보니까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 외국계 이제 브랜딩이 잘 돼 있는 현직자들이 딱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셀링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던 게 지금 이제 커리어데이가 된 거고, 모태는 사실 비트인잡이라는 서비스였죠. 그러면 그 전문가를 어떻게 모였는지는 조금 비밀이라고 하시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냥 비밀로 인정해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 구성이 지금 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수,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수는 지금 한 15,000명 정도 있고요. 15,000명. 15,000명 정도 있고, 지금, IT 기업에 오히려 종사하시는 분은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서 뭐 요즘 뭐 메카라쿠베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IT 직군, 사무직군들이 이제 85%인데 거기서 80%가 한 대기업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한 1,000명 정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우리 큰 기업들 있잖아요. 뭐 대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IT 기업들 특히 뭐 네이버 라이브 같은 경우는 경업 금지라고 아예 뭐 혹은 NDA를 맺어서 이제 비밀은 발설하면 안 된다. 비밀 발설뿐만이 아니라 경업 금지로 아예 그냥 규정화되어 있고 뭐 취업 규칙에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전 라인 출신이시라, 라인 자회사 대표 출신이시라 명확히 나오네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들이 확보된 그러니까 지금 뭐 1,000명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소득 뭐 증빙이나 이게 없을 테니까 회사에 제출하는 게 없을 테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중화된 그 큰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네.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아직 좀 뭐 법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챌린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뭐가 있냐면 아까 본업이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어떤 부업이나 이제 사이잡을 통해서 그 다음날 본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 대신 거꾸로 얘기해서 본업에 지장이 되지 않으면 그 부업을 하는 거에 이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업검지가 세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기밀을 노출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장이 흐름이 지금 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트렌드가 오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저희가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안 걸릴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취업 멘토링, 강연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카테고리를 나눠놔서 특정 회사에는 이런 걸릴 만한 것들은 저희가 제안을 본인들이 이제 거부도 하고요. 그런 제안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라인은 사전 신고하고 하면 되는데 신고 안 하고 하니까 문제죠. 그런 강연하고 이런 것도. 공기업도 공무원도 사실 그냥 부서장의 허락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이나 강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실 방송 직전에도 살짝 말씀하셨고 한국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그쵸. 조금 더 경험된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 일본에는 요런 시장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서 커리어데이는 그걸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른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인해서 뭔가 초고령화 시대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숙련자가 이제 부족하니까 엔잡 시대가 더 빨리 열렸어요, 사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좀 활성화된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뭐 비자스크라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비자스크? 네, 비자스크라는 이제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자문을 매개로 많이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생겼고요. 뭐 심지어 IPO까지 간 5년 안에 IPO까지 간 회사예요. 비자스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거기도 어프로치는 그런 그 이제 엔잡 시대가 딱 열릴 때 그 자문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되게 다양한 그 자문의 그 카테고리도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취업뿐만이 아니라 취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문제를 텍스트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3명의 전문가가 그거를 텍스트 답변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1대1로 뭐 사실 뭐 온라인 인터뷰를 한다던가 되게 다양한 형식의 어떤 자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도 깰 수 있고 그 숙련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압축된 노하우를 빠르게 이제 흡수하면서 자선화하고 내재화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목격을 했고요. 한국도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법에 아까 경업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어떤 것부터 먼저 이제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저 뭐 IR도 들어보고 지금 뭐 설명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엔잡러를 위한 뭐 어떤 그 취업 잡 플랫폼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근데 매출 그런 구성을 놓고 보면 멘토링하고 뭐 자문 뭐 이런 쪽이 비중이 크잖아요. 50% 정도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그 취업 쪽 느낌보다는 재능 마켓 같은 그 클래스 예전에 뭐 재능을 이제 수업화해가지고 팔 수 있는 클래스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에브리 클래스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도 들고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사실 방향성은 그런 그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기업의 문제를 풀타임 채용 없이 해결한다라는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플랫폼 쪽이 좀 더 가까운 거네요. 이렇게 그쵸. 잡 플랫폼에 가깝고요. 진짜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서는 회사 중심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행 후기라던가
이제 가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링크드인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하면서 매끄럽게 마찰 없이 사람들이랑 이제 있는 시장에서 연결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어쨌거나 뭐 IT 영역은 한 1,500명이라고 했고 전체는 1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규모는 이미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네. 그분들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이 커리어데이에서는 혹은 대표님은 우리 15,000명이 합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15,000명 개개인 분들은 합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어떤 정도의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사인 정도 하신 수준인 건지 아니면 무슨 기본 뭐 드래프트 계약서가 맺어진 건지 어느 정도를 지금 연결해 놓으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꼭 현직이 아니라 전직 이런 분들은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3년, 5년 정규직 고용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기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이 15,000명과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분들의 구성 중에 뭐 전현직 이런 구성 뭐 남녀 성비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직자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계약 여쭤봐 관계는 주시면 어떻게 되시는지도. 네. 혹시 계약 관계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대표님 같은 단순하게 경우에 내가 프로필 올린 거서 예를 들면 뭐 올리는 블록체인 건지. 책도 내신 전문가,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로 토큰 이코노미 전문가시네. 전문가시거든요. 네. 요즘 또 네. 비트코인이 불장이어서 토큰 이코노미 전문가신데, 네. 그런데 이 대표님이 만약에 커리어데이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최소한 뭐 구두 확인이든 뭔가의 합의는 되어 있을 거잖아요. 뭐 그 합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아까 15,000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오케이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전문가 등록을 해가지고 하신 올려놓으면 건지. 되는 네. 건지 네. 등록하면은 여기서 네. 인증을 해가지고 해준 이 사람이 건지. 괜찮다고 네.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요. 네. 저희가 전문가도 가입을 하고 전문가 가입을 해야 돼요. 물론 영업을 해가지고 영입을 하겠지만 전문가를 가입시키는 거는 그냥 디지털 마케팅 통해서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문가 풀을 그렇게 구하고요. 네. 그들이 이제 가입을 할 때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요즘 그거를 끌어오시는 게 있어요. 기존의 네. 커리어들을.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재직이 또 인증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속일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인증된, 베리파이드된 이제 마크가 생기고요. 네. 그러면은 모든 이제 이제 옛날 진짜 직장부터 다 나와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각 직장별로 다 쓰고요. 그렇게 해놓기만 해도 제가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서 그분들에게 제한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영업을 합니다. 와, 그럼 그렇게까지 돼 있는 분들이 15,000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러면 일단 풀을 엄청 확보하신 거네요. 그렇죠. 반도체, 조선, 철강부터 되게 다양한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그러면 아까 비중 그러니까 현직이냐 전직이냐 뭐 아니면 뭐 남녀 비중이라든지 아니 뭐 있다라고 하면 뭐 석박사 비중이라든지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우리의 전문가들 이렇게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10년 차 이상의 디지털 풋프린트가 없는 사람들 경력직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40% 이상이 디시전 메이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정권자이다 보니까 그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장점이고요. 저희가 성비는 남녀가 이제 그렇게 구분돼서 이제 받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어떤 질문이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까 경력이 10여 년 이상. 네. 5년에서 10년 차 이상이 40% 이상입니다. 전직은? 전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직장이 현직인지 전직인지. 다 현직입니다. 게다가 현직. 그래도 뭔가 아직도 사회에 쓰임새가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직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 아키텍트로 전직이신데 지금. 사실 저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 현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단 좋은 전략이시네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고객들도 좀 더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러겠네요. 고객의 어떤 그런 고객의 유형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런 것은 저는 세그멘테이션 다 나눠놔요. 예를 들면 취업 교육 해주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드 스테이츠나 코드, 캠스파르타 뭐 이런 그런 이제 교육 스타트업들은 상시로 실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을 멘토로 써요. 그렇죠. 교육 스타트업들 특히 또는 대학교 취업 지원 센터 멘토들을 항시 필요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실무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실무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영입하려고 콜드 메일을 보내고 있고 되게 B2C스러운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섭외를 딱 해드려요. 원하는 사람들을 섭외를까지 딱 해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리텐션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도 있고요. 예, 코딩하는 쪽이고, 네. 코딩 교육이고, 네, 아니면 취업 멘토링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라든가, 그러면 다양한 BIT 직군도 많이 활용되고요. 그리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컨설팅이나 전략기획 부서에서 그 현직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제 특정 전문가 네트워크 에이전시들이 그걸 찾아주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저희한테 찾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저희 거를 쓰냐고 물어봤더니 링크드인에도 없던 인재들이 여기 있더라. 네. 뭐 그런 이제 코멘트들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씩 이제 확신을 좀 쌓아가고 있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B2B 이게 회사가 B2B인가 B2C인가가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 완전히 B2B 회사인 거고. 그렇죠. 명확히 완전 잡혔는데 B2B네요. B2B냐 저희 B2G라고도 가끔 하거든요. 네. 어쨌거나 정부라든지 아까 교육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쪽이 아까 멘토링, 자문, 컨설팅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럼 지금 커리어데이는 B2B가 더 주인가요? 아니면 B2G가 더 주인가요? B2B입니다. B2B고요. B2G는 누군가를 통해서 가요. 저희가 영업할 필요 없이 B2G를 확보하고 있는 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 그걸 또 회사가 어쨌든 하니까? 그걸 또 현업을 어쨌든 찾아야 되는 실무자가 있다 보니까 굳이 우리 영업하지 말자. 그걸 중개하는 회사가 이미 있군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뭐 어차피 이게 양면 시장이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에서도 10%대고 양쪽에 10%대입니다. 구매하려는 기업으로부터 10%대고 20% 정도면 적정한 것 같은데요? 뭐 적정 이익률이 걱정되는 문제지 양쪽에서 되게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소소하게 떼는. 네. 그러면 저기 그런 전문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룹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 프로젝트당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프로젝트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요. 3,000원짜리부터 3천만 원짜리까지 너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 안에 있어요. 케이스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3,000원짜리 같은 경우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ICT 팀장급 이상,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와요. 설문조사 쫙 뿌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잡 플랫폼에 어느 정도 일정 경력이 쌓이면 그런 사람들이 잡 플랫폼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특정한 노하우를 가지고 아까 디시전 메이커들을 이제 데리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활용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뷰, 현직자 1대1 인터뷰는 뭐 30만 원부터 그 다음에 외주 프로젝트 예를 들면 UX, UI 뭐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뭐 3천만 원짜리까지 되게 다양하게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뭐 평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평균이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전체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성격이 워낙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8월부터 런칭을 했잖아요. 작년 8월에 용단을 내리면서 피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세나 뭐 어떤 뭐 1년 좀 넘은 건데. 트랙션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거 좀. 매출은 지금 월 매출 지금 한 1억 정도 되고요. 거래액이죠. 그래서 신매출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월 버닝에 대해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어떤 거였죠? 뭐 누적 이렇게 뭐 거래 건수라든지 거래 건수는 한 200건 정도 됩니다. 200건 정도 되고요. 분야나 종류는 어떤 게 많을까요? 아무래도 그 멘토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한 50% 정도 되고요. 자문에 대한 부분? 자문에 대한 부분, 멘토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30%가 외주고, 나머지는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하나의 이제 정형화된 것들이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지금 뭐 제가 만약에 커리어데이에 의뢰하고 싶거나 아니면 전문가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뭐 웹인지 앱인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기각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50세 이상은 과감히 컷하고 있거나 50세 이상은 죄송합니다. 현업이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못 잘리겠네요. 일단은 웹, 앱 둘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냥 직장인의 경우에는 그냥 저희 서비스 들어와서 가입하시고 직장 프로필 입력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본인 전문가로서 인증 그거를 네. 쭉 긁고 와서 네. 승인을 뭐 직접 보고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승인은 바로 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끌어오기 때문에 바로 재직 인증이 되고요. 네. 승인 뭐 그런 여부 절차는 없고요. 제안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이즈업 공고가 있어요. 그것들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이제 프로세스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의뢰할 때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의뢰할 때는 기업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의뢰서를 받아요. 그래서 의뢰서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의 스펙을 써주시면 네, 그 등록이 되고 저희가 폐쇄형으로 지금은 플랫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아서 저희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멀티 DM을 뿌려요. 그러면 수락한 사람을 연결해드리는 그런 프로세스고 거래액의 10%를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그 회사의 담당자다. 네. 뭐 중고나라에서 뭔가 네. 설문이 뭐를 의뢰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하면 네. 뭐 저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생각했는데 네. 그 500만 원입니다.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가격의 협상 네. 이런 게 약간 10%도 중요하지만 네. 10%보다 얼마로 가격이 측정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 저처럼 프로젝트를 의뢰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갖고 네. 뭐 처리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 게 원래 기존의 서비스들은 에이전시 형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얼마 주시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알아서 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투명하지 않죠, 사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희는 거래액의 10%를 받다 보니까 너무 투명해요. 그래서 그냥 제한가, 희망 제한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사실 거의.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를 맞춰서 매칭해줘요? 그냥 네. 근데 전문가들이 얼마에 움직이는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적정가를 제시는 해드려요. 의견을 해드리고. 네, 의견을 드리고 네. 대신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사실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짜는 거를 그러면 뭐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면 되네요. 10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해달라고 하는 건 거의 어렵지만 네. 뭐 예를 들면 500이 한번 우리 시도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굳이 꼭 1000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500으로 해서도 진행해볼 수 있다. 네. 다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1000 정도가 네. 적당한 수준이라는 그동안을 그렇죠.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1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또 예를 들면 뭐 AI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의 어떤 현업에서 받는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연봉을 시간 단위로 바꾸고 거기서 한 1.5에서 2배 정도를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네. 사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대표님 뭐 제가 IR도 듣고 지금까지 이제 들으면서 네. 드는 생각은 물론 뭐 1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빠르게 성장해 오셨고 네. 월 거래액도 1억 정도 찍었지만 네. 과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 그쵸.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인구 수도 우리나라 한 뭐 2.5배, 뭐 네. 3배 가까이 되고 네. 워낙 그 엔잡러 문화가 10년 전, 뭐 어떻게 보면 20년 전부터 빨리 시작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아주 극도로 초기고 네,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모든 기업들은 인재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방식은 이제 굳어진 어떤 채용 문화, 풀타임 채용. 어쨌든 쓰는 버짓이 다 있는데 그거를 풀타임 잡으로 그 돈을 쓰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 시장 규모에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파트타임 쓰지는 않겠죠. 특정 부분에는 풀타임자가 필요로 하겠죠. 근데 굳이 풀타임자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내에서는요. 그리고 다른 전략으로는 사실 글로벌을 빨리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보더로 사실 연결하는 시도들을 올해 말부터 해서 그 글로벌 버전을 만들어서 작게라도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뭐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또는 제 고객 중에 채널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지금 일본 진출해서 좀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말씀해 주시는 게 한국인 개발자가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잡이 거기는 활성화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고객사는 200명 직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100명은 사실 엔잡로고 그러니까 그만큼 엔잡이 이미 활성화돼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일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이제 하나씩 포착하면서 빨리 크로스보더로 저는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글로벌로 나간다면 네. 첫 타겟 국가를 일본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권, 뭐 한 동남아? 어디로? 일본과 싱가포르를 생각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둘 다 일단 저희가 디캠프에 좀 투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네트워크를 좀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일본과 또 싱가포르 또 잘 네트워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린하지만 빠르게 좀 태핑을 해보고 더 반응이 오는 것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뭐 이전에 쫄토에 출연한 회사 중에 뭐 슈퍼코더라고. 네, 슈퍼코더가 잘 알고 네,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개발자. 개발자. 혹은 개발 그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인도네시아. 있고. 네, 그때 뭐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뭐 이런 네, 아마 그쵸. 그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인력들을 해외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 인력들이 한국 일을 하는 걸 할 거냐, 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프리랜서닷컴 이런 데는 의외로 인도, 중국에 개발자분들이 24시간 깨어있대요. 모든 일만 주면 완벽하게 해드린다고 막 네. 그 본업이 있는데도 그 일을 막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그 좀 특화된 분야로 이미 하는 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지금 대표님은 그 전체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회사들과 비교할 때 네. 뭐 코리아데이가 어떤 장점 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 단기적인 글로벌 비전의 마일스톤은 한국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뭐 단가가 싼 건 좋은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일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네.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많은 다양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인 간의 그 연결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비즈니스계를 저는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최근에 제 친한 지인이긴 하지만 어떤 스타트업 대표예요. 근데 음악 쪽에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K 대기업에 이제 좀 거기에 어떤 아는 분을 좀 연결해달라. 네. 근데 연결을 해줬는데 그게 또 비즈니스계로 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리드 제너레이션 같은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끼리의 어떤 어떤 네트워크도 형성되면서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그게 없잖아요. 네. 비즈니스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비즈니스 기회가 연결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도 해외에 오래 있었지만 이게 결국 팔이 안으로 눕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국인 간의 네트워크를 먼저 타겟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